밤하늘은 선구적인 천문학자들에게 더 이상 깊고 검은 벨벳 커튼처럼 조용히 다이아몬드를 장식한 채 놓여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인들이 포효하며 물질을 삼키고 현실의 구조 자체를 뒤틀어버리는 격렬한 투쟁의 장으로 변모하였다. 이 섬뜩한 우주 교향곡 속에서 한때 우주의 진공 속에서 영원히 침묵할 것이라 여겨지던 블랙홀의 울음소리가 인류의 수신기에 처음으로 메아리쳤으며 그 소리는 너무나도 공포스럽게 물리학의 기반을 뿌리째 흔들어 놓았다. 2022년 8월의 그 중대한 순간을 상상해보자. 스미소니언 천체물리학 관측소와 미국 항공우주국의 찬드라 X선 관측소의 엔지니어들이 약 215백만 광년 떨어진 초대질량 블랙홀의 중력에 휘말려 파괴된 별이 일으킨 조석 파괴 사건 이후 발생한 X선 폭발의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다. 이는 중력 이론이 예견한 대로 일어나는 예상된 대재앙적 파괴였다. 그러나 그들이 포착한 것은 단순한 전자기 복사에 그치지 않았다. 블랙홀을 둘러싼 플라스마 매질을 통해 충격파가 전파되면서 발생한 주변의 뜨거운 가스 내 극심한 압력 진동을 복잡한 알고리즘으로 변환하여 인간의 청각 범위에 맞춘 주파수로 바꾸자 공허 속에서 소리가 솟아올랐다. 그것은 금속이 찢어지는 날카로운 비명도 아니었고 충돌의 굉음도 아니었다. 우리의 청각 범위에 맞추기 위해 거의 100만 배 가속된 이 소리는 절박한 통곡처럼 들렸으며 끝없는 심연에서 메아리치는 깊고 길게 이어지는 신음이었다. 그것은 절대적인 소멸의 소리였으며 별이 가장 기본적인 입자로 분쇄되는 장례식의 추도곡이었다. 이 사건은 플라스마 내 압력파를 통해 블랙홀의 소리를 탐지한 것으로 공식적으로 기록되었으며 우리는 더 이상 블랙홀을 단순히 관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들의 사나운 본성을 직접 느끼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최근의 발전으로 찬드라 관측소에서 2025년 9월에 발표된 바와 같이 이론적 한계를 초과하는 성장 속도를 보이는 블랙홀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물질을 소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적인 난류를 통해 이러한 음향 신호에 대한 이해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이 발견은 찬드라의 X선 관측을 통해 흑홀의 강착 과정에서 드러나는 극한의 동역학을 밝혀내어 블랙홀의 음향 특성을 더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 통곡은 물리학적 악몽의 서곡에 불과하였다. 이 청각적 계시에 따라 확인된 것은 관측된 가장 극한의 온도 조건이었다. 사건 지평선으로 나선형으로 빨려 들어가는 물질의 회전대인 강착 원반에서 온도는 단순히 뜨거운 것이 아니라 우주적 열기이며 10억 켈빈도에 달한다. 이 열광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 태양의 표면 온도가 비교적 온화한 5700섭씨도라는 점을 고려해보자. 따라서 블랙홀의 가장자리는 우리 별의 표면보다 18만 배 더 뜨겁다. 그곳의 물질은 완전히 이온화되어 초고온 플라스마로 변형되며 엄청난 에너지의 X선과 감마선을 방출한다. 그러나 사건 지평선의 상대적 규모에서 불과 밀리미터 떨어진 곳에는 우주의 궁극적인 추위가 자리 잡고 있으며 절대 영도에 접근하여 열 운동이 완전히 정지하는 듯한 영역이다. 이는 이론 물리학자들이 방화벽 역설이라고 부르는 무시무시한 모순으로 블랙홀의 통과 불가능한 경계에서 발생한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에서 2025년 7월에 발표된 최근 데이터는 이온화된 가스 속에 매몰된 가능한 직접 붕괴 블랙홀을 식별함으로써 이 역설의 깊이를 더하며 이러한 극한 온도 9배가 초기 우주에서 양자 효과를 증폭시켜 블랙홀 형성을 촉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발견은 초기 우주에서 블랙홀이 어떻게 빠르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며 방화벽의 이론적 함의를 강화하는 양자 효과의 역할을 강조한다. 이 역설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 역학 사이의 끝없는 충돌의 가장 뚜렷한 표현이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사건 지평선은 복귀 불가능한 지점이다. 이를 넘어서면 빛조차 탈출할 수 없으며 운명은 내부의 무한 특이점으로 향해 끌려간다. 블랙홀에 떨어지면 고전 이론은 스파게티화 현상을 예측한다. 이는 중력 9배로 인한 무시무시한 신장으로 몸을 파스타처럼 길게 찢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양자역학은 정보가 파괴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떨어지는 존재의 정보, 즉 원자부터 기억까지는 어떤 형태로든 보존되어야 한다. 방화벽 역설은 이 극단적인 분열을 강조한다. 경계에서 물질은 순식간에 순수한 에너지로 소각되지만 양자 묘사에서는 물질의 양자 상태가 그곳에 보존되어 거의 동결된 듯하다. 찬드라 관측소에서 2025년에 포착된 블랙홀의 엄청난 성장 데이터는 순수 고전 모델에 도전하는 플라스마 동역학을 드러내며 고에너지 방출에서 양자 영향의 징후를 암시한다. 이 관측은 블랙홀의 성장 과정에서 양자 효과가 어떻게 개입하는지를 밝혀내어 이론적 긴장을 더욱 부각시킨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두 이론을 결합하면 먼 관찰자와 떨어지는 개인에게 동시에 일어나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점이다. 외부 관찰자는 사건 지평선에 접근할 때 속도가 감소하는 것을 보게 되며 중력에 의해 무한히 적색 편이된 이미지가 동결되어 희미해지다가 사건 지평선의 뜨거운 열 복사에 녹아들어 제로 변하는 것을 목격한다. 실제로 경계를 넘지 못한 채 소각되는 것이다. 반대로 떨어지는 당사자에게는 블랙홀이 충분히 크다면 스파게티화를 완화하는 초기의 가벼운 충격만 있을 뿐이며 순간적으로 사건 지평선을 통과하여 시간과 공간이 역할이 바뀌는 영역으로 들어가 모든 물리 법칙이 무너지는 특이점으로 향한다. 두 설명은 각 이론적 틀내에서 모두 참이다. 이 방화벽에서의 충돌은 물리학자들이 모든 자연력을 통합하는 완전한 양자 중력 이론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곳이다. 2025년 7월에 중력파 관측소에서 탐지된 가장 거대한 블랙홀 병합이 획기적 발견은 이러한 통합 이론을 테스트할 실증 데이터를 제공하며 병합의 에너지 방출이 태양 질량 9개에 해당하는 파동으로 변환된 것이 극한 중력에서의 양자 효과에 대한 단서를 준다. 이 병합은 태양 질량 225개 규모의 블랙홀을 생성하며 별 진화 모델에 도전하는 에너지 출력을 보인다. 2025년은 이러한 우주 유령들에 대한 지식의 폭발을 목격한 해로 극한 중력의 영역뿐만 아니라 그들의 고립과 우주적 사륙에서도 그러하다. 그해 4월에 천문학계는 공식 발표로 인해 경악하였다. 가까운 물체에 대한 영향이 아닌 미세 렌징 효과를 통해 탐지된 최초의 확인된 떠돌이 블랙홀이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과 지상 기반 망원경 네트워크의 결합 데이터를 이용하여 과학자들은 태양 질량 7.15 배의 질량을 가진 물체를 식별하였으며 이는 초당 51km의 놀라운 속도로 성간 공간을 떠돌고 있었다. 이는 은하 중심의 초대 질량 블랙홀이나 쌍성계의 일부가 아니라 원시 블랙홀이나 거대 별의 붕괴 잔해로 보이는 유령이었다. 이를 보완하여 2025년 11월에 중력파 탐지기에서 잠재적 원시 블랙홀 신호의 발견은 빅뱅 직후 형성된 이러한 고대 유물들이 태양 이하 질량으로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인구 모델에 도전하고 암흑 물질 구성과 잠재적으로 연결된다. 이 발견은 떠돌이 블랙홀의 존재가 초기 우주의 잔재와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밝혀내어 블랙홀 인구에 대한 이해를 확대한다. 이 떠돌이 발견은 즉시 우리 은하 내 블랙홀 인구 모델을 재구성하였다. 하나의 고립된 물체가 발견될 수 있다면 우리 은하가 강착 원반 없이 상호작용하지 않고 빛을 내지 않는 수억, 심지어 수십억 개의 블랙홀을 품고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우리는 알려지지 않은 중력 함정의 바닷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초당 51km의 속도는 보통의 궤도 운동으로 설명되지 않으며 이는 이 블랙홀이 고대 쌍성계나 밀집된 별 무리에서 충돌이나 비대칭 초신성 폭발로 인해 튕겨나왔음을 시사한다. 이를 기반으로 2025년 5월에 한 은하 내에서 은밀히 중심 초대 질량 블랙홀을 공전하는 이중 거대 블랙홀의 발견은 이러한 배출과 병합이 더 흔함을 나타내며 잠재적으로 미래의 대재앙적 결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관측은 블랙홀의 동역학이 어떻게 은하 내에서 상호작용하는지를 보여주어 떠돌이 블랙홀의 기원을 더 명확히 한다. 그러나 떠돌이 블랙홀이 은폐를 말한다면 2025년 6월의 발견은 공간 폭력의 정점에서 직접적인 증거를 제공한다.
베이징 대학교 과학자들이 우리 은하 중심에서 배출된 초고속 별들의 궤도를 분석하며 약 1000만 년 전의 끔찍한 순서를 추적하였다. 그들은 폭발의 잔해처럼 던져진 생존자 별들을 식별하였으며 운동학적 분석은 은하 중심의 궁수자리 A별, 즉 우리의 초대 질량 블랙홀로 이어졌다. 그 잔인한 비밀은 궁수자리 A별이 한때 다른 블랙홀을 삼켰다는 것이다. 데이터는 태양 질량 15,000개로 추정되는 중간 질량 블랙홀이 이 4.300만 태양 질량의 거물에 끌려 들어갔음을 나타낸다. 이 섭취는 부드러운 병합이 아니라 대재앙적 충돌이었다. 이 사건은 리고와 버고 같은 중력파 탐지기가 수년간 추구한 시공간에 거대한 파문을 생성하였다. 근처를 지나던 별들은 격렬한 중력에 찢겨 초당 수천 킬로미터로 가속되어 두 거대 존재의 결투에 상처를 지닌 영원한 방랑자가 되었다. 이는 초대 질량 블랙홀이 동종을 사냥하고 소비함으로써 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최초의 증거이다. 이를 메아리치듯 6월에 10.8억 년 전에 빽빽한 초대 질량 블랙홀 무리의 발견은 계층적 병합이 블랙홀 진화를 이끄는 아이디어를 강화한다. 또한 2025년 6월의 관심은 메시의 87 은하의 중심에 있는 거대한 초대 질량 블랙홀, 태양 질량 6.5억 배의 존재로 옮겨갔다. 이는 세계 최초의 사건 지평선 이미지를 통해 유명한 것이다. 중국 연구팀은 이러한 초대 질량 블랙홀이 방출하는 초고에너지 Z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혁명적으로 바꾸는 발견을 발표하였다. 5,000광년에 걸친 이 물질과 에너지의 Z는 이전에 가정된 바와 같이 안정적이고 균일한 흐름이 아니다. 대신 그것은 복잡한 춤을 추며 정확히 11년마다 반복되는 우주적 왈츠를 수행한다. 매 11년 주기마다 전체 Z가 놀라운 10도 진폭으로 진동한다. 이 흔들림은 우연이 아니며 메시의 87 블랙홀이 극한 속도로 자전함을 직접적으로 신호하며 특히 강착 원반인 초고온 회전 물질층이 이전 이론 모델보다 훨씬 더 큰 밀도와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특히 중요한 것은 과학자들이 Z의 기저만곡 형상을 블랙홀의 자전 동역학과 연결지었다는 점이다. 이 매듭 같은 구조는 강렬한 중력장과 자기장이 빠르게 회전하는 물질과 얽혀 흐름선을 비틀어 원반의 수직으로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물질을 방출하는 메커니즘을 생성함을 드러낸다. 이는 인류가 상대론적 속도에서 물질의 변형과 방출의 정확한 동역학을 처음으로 관찰한 것으로 우주의 가장 강력한 엔진의 작동을 밝혀낸다. 2025년 8월에 관측된 휴면 후 갑자기 활성화된 초대 질량 블랙홀의 깨어남은 이러한 Z가 어떻게 갑자기 점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은하 진화에 대한 조명을 더한다. 또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에서 10월에 포착된 메시의 87Z의 가장 선명한 적외선 이미지는 Z의 구조를 더 자세히 드러내어 자기장과 Z의 상호작용을 확인한다. 그러나 우주의 가장 큰 수수께끼인 중간 질량 블랙홀, 즉 항성극과 초대 질량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존재는 2025년 2월에 마침내 확고한 증거를 얻었다. 수십 년 동안 과학자들은 이들이 존재해야 하며 은하 중심 거물의 구성 요소로 작용한다고 예측했으나 탐지가 극도로 어려웠다. 초대 질량처럼 강한 신호가 없고 작은 것들처럼 은폐되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 천문학팀은 조석 파괴 사건, 즉 별 파쇄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접근으로 불가능을 달성하였다. 별이 블랙홀에 너무 가까이 접근하면 가까운 쪽의 중력력이 먼 쪽을 초과하여 파괴적인 조성력을 생성한다. 이는 별을 둘로 찢으며 한 부분은 삼켜지고 다른 부분은 고속으로 던져진다. 이는 짧은 기간 동안 방대한 X선과 감마선 에너지를 방출한다. 과학자들은 관측된 파쇄에서 주기적인 X선 진동을 분석하였다. 그들은 이러한 X선 주파수, 즉 방사 폭발간 간격이 가해자의 질량과 직접적이고 독특하게 상관됨을 식별하였다. 이 지문 같은 진동을 해독함으로써 최근 사건들이 태양 질량 수백에서 수천 개 범위의 블랙홀에 의한 것임을 확정적으로 확인하였다.
이 확실한 증거는 중간 블랙홀의 강착과 성장에 대한 상세 연구의 문을 연다. 2025년 7월에 허블과 찬드라의 공동 탐지로 4억 5천만 광년 떨어진 별을 삼키는 중간 질량 블랙홀이 발견되어 시각적 및 X선 증거를 통해 그들의 파괴적 식욕을 검증한다. 또한 DSI에서 2월에 발표된 바와 같이 300개의 새로운 중간 질량 블랙홀과 2,500개의 새로운 활동 블랙홀이 외소 은하에서 발견되어 이전 샘플을 3배 이상 확대하였다. 충돌이 6월의 주제였다면 7월은 중력파의 힘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다. 레이저 간섭계 중력파 관측소와 버고, 카그라 파트너들은 지금까지 탐지된 가장 큰 블랙홀 병합을 기록하였다. 태양 질량 85개와 66개의 두 거인이 수십억 광년에 걸친 춤을 추었다. 병합 시 그들은 태양 질량 142개의 새로운 존재를 낳았다. 놀랍게도 태양 질량 9개가 물질 존재에서 사라져 순수한 에너지로 변환된 중력파가 되었다. 이 해방된 에너지는 관측 가능한 우주 모든 별들의 전체 역사 동안의 총 출력에 맞먹으며 우주적 자반 속에 압축되었다. 이 병합은 170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발생하였으며 그 빛과 파동이 우주가 겨우 60억 살일 때 출발하였다. 그들은 공간과 시간을 가로지르며 무수한 은하의 탄생과 죽음을 목격하고 우주의 팽창을 거쳐 지구에 도달하여 리고의 간섭계 8을 원자 너비의 1000분의 1만큼 왜곡시켰다. 이 탐지는 초중량 시스템에서 질량 손실에 대한 일반 상대성의 가장 가혹한 예측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빅뱅 후 조건을 탐구하는 새로운 도구를 제공한다. 7월의 가장 거대한 병합 확인은 태양 질량 225개 블랙홀을 생성하며 에너지 출력이 별 진화 모델에 도전한다. 이 발견은 블랙홀 병합의 규모가 어떻게 우주 초기 조건을 반영하는지를 보여준다. 중력파 획기적 발견에 이어 2025년 8월은 상하이 관측소의 더 깊은 신호 분석에서 블랙홀 형성과 상호작용에 대한 또 다른 충격을 전달하였다. 과학자들은 특정 이중 블랙홀 병합에서 초기 궤도가 무작위가 아님을 주목하였다. 증거는 훨씬 더 거대한 세 번째 존재가 개입했음을 시사한다. 광활한 연못에서 천천히 가까워지는 두 작은 배를 상상해보자. 간섭이 없으면 영원히 접촉 없이 떠돌 수 있다. 그러나 연못 중심에 거대한 소용돌이를 도입하면 그것은 둘을 피할 수 없이 끌어당겨 충돌을 강제한다. 우주에서 이 세 번째 초대 질량 블랙홀은 중력 소용돌이 역할을 한다. 그것은 최종 충돌에 참여하지 않지만 그 장이 작은 쌍을 유인하여 궤도를 조정하고 만남과 융합을 보장한다. 이 발견은 이중 블랙홀 진화에 대한 관점을 혁신한다. 그들은 단순히 무작위 쌍이 아니라 세 번째 거인에 의해 조율될 수 있으며 이는 관측된 다양한 자전을 설명하는 메커니즘이다. 2025년 11월의 가장 큰 블랙홀 플레어, 가장 크고 먼 것으로 보이는 것은 이러한 제3자 영향이 은하 규모의 조석 파괴를 어떻게 촉발할 수 있는지를 연결한다. 이 플레어는 초대 질량 블랙홀이 거대 별을 삼키며 방출한 가장 큰 것으로 세 번째 블랙홀의 개입이 어떻게 이러한 사건을 유발하는지를 시사한다. 이러한 거인들이 충돌하고 울부짖는 동안 그들의 존재에 대한 가장 깊은 철학적 질문은 양자 통찰로 조명된다. 반세기 난제인 블랙홀 정보 역설, 즉 블랙홀에 들어간 정보가 영원히 사라져 양자역학의 보존 원리를 위반하는지 여부는 2025년에 상당한 진전을 보았다. 이전 이론은 호킹 복사를 기반으로 블랙홀이 결국 증발하여 원래 물질의 정보가 없는 무작위 열 복사를 남긴다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만곡된 시공간에서의 양자장 이론에 대한 최근 연구, 특히 확장된 끈 이론과 루프 양자 중력 모델은 훨씬 더 미묘한 해결을 제안한다. 그들은 사건 지평선 경계나 특이점 근처의 미시적 구조에서 정보가 손실되지 않고 시공간의 기본 알갱이에 복잡하게 인코딩되어 블랙홀을 둘러싼 2차원 표면에 지속된다는 홀로그래픽 원리를 상기시킨다. 더 대담한 제안은 내부 양자 미세 구조를 탐구한다. 이론 물리학자들은 블랙홀 내부의 양자 미궁이나 양자 큐브를 도입하였다. 플랑크 규모에서
양성자보다 수억 조 배 작은 곳에서 공간과 시간이 연속 흐름을 멈추고 이산 루프나 정보 단위로 짜인다. 떨어지는 물질은 무한 지점으로 압축되지 않고 이 미국 내에서 모든 데이터를 유지하는 매우 복잡한 정보 구조로 재배열된다. 이는 이론적으로 미궁의 규칙을 장악하면 섭취된 존재의 과거를 해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025년 11월의 잠정적 원시 블랙홀 탐지는 이러한 것을 강화하며 그러한 유물의 병합이 초기 우주 정보를 보존할 수 있으며 중력파를 통해 테스트 가능하다. 이 발전은 정보 역설의 해결이 양자 중력 이론의 발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준다. 블랙홀 활동의 극한 대비도 명확해졌다. 우리는 성장이 먹이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안다. 예를 들어 먼 우주에 있는 이름 없는 괴물 G2157은 매일 태양 질량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섭취하는 것으로 기록된다. 태양 질량은 표준 측정으로 지구 질량 33만 개에 해당한다. 따라서 G2157은 매일 지구 130만 개에 해당하는 물질을 소비한다. 이는 에딩턴 강착률의 최대치에 접근하며 유입 물질의 복사 압력이 신규를 밀어내기 전의 상한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태양 등가 수십억 개의 질량을 가진 많은 초대 질량 블랙홀들은 믿을 수 없을 만큼의 자제력을 보인다. 그들은 매년 불과 수십 개의 태양 질량만 섭취할 수 있으며 우주적 거인이 매일 쌀 한 알만 갉아먹는 것과 같다. 과학자들은 이 자제력이 강착 생성 복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사건 지평선 직전에서 물질이 수백만 켈빈도로 가열되면 강력한 X선과 감마선을 방출한다. 이러한 광자의 압력이 주변 가스와 먼지의 반력을 생성하여 새로운 물질을 밀어내고 무한 성장을 억제한다. 내향 중력 끌림과 외향 복사 압력 간의 섬세한 균형이 블랙홀의 성장 운명을 결정한다. 2025년 9월의 찬드라 발견은 정상 한계를 초과하는 성장 블랙홀을 보여주며 특정 환경에서 가변 에딩턴류를 시사한다. 이 발견은 블랙홀 성장의 한계가 어떻게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는지를 밝혀낸다. 이러한 발견들을 우리 존재의 맥락에서 고려할 때 그들의 근접성과 원격성이 분명해진다. 2025년 업데이트된 추정에 따르면 가장 가까운 블랙홀은 뱀주인자리 방향으로 약 1600광년 떨어져 있다. 인류의 현재 추진 기술로 도달하려면 1000만 년 이상이 필요하다. 심지어 우리 은하 중심의 초대 질량 블랙홀인 궁수자리 A별조차 27천 광년 떨어져 있어 상상할 수 없는 거리이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우리 태양계가 기적적으로 보호받는 듯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은하의 거주 가능 지대에 있으며 궁수자리 A별 근처의 빈번한 감마선 폭발이나 별 파괴를 피할 만큼 중심의 혼란에서 충분히 멀고 암석 행성과 생명의 필수적인 무거운 원소가 이전 세대 별에서 형성된 외곽이 아니다. 2025년의 계시들, 파괴의 비명부터 우주적 사륙, 회전하는 왈츠, 궁극적 양자 정보 해독까지는 반박할 수 없는 진리를 이끈다. 블랙홀은 단순히 가장 극한의 물체, 궁극적 시공간 함정이 아니다. 그들은 물리학의 최고 실험실이며 고전 중력이 양자 기이함과 충돌하는 곳이다. 각 관측된 섭취, 병합 또는 해독된 진동은 먼 과거를 들여다볼 뿐만 아니라 시간의 본성, 공간의 본질, 정보의 지속, 물질의 존재에 대한 존재의 기초적 질문을 만진다. 이 심연의 탐험, 현실이 견딜 수 있는 한계로 구부러지는 곳은 이제야 진정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각 새로운 계시는 더 복잡하고 두려운 우주 초상을 그려내며 그림자가 창조의 규칙에 대한 가장 많은 빛을 드러내는 곳이다.